스터디 잼 해가지고 되게 이른 시간부터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LM으로 만든 캐릭터 제네레이티브 에이전트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AI 코어 멤버 원태호라고 합니다. 제목으로는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만든 작은 사회가 우리의 행동 양상과 너무 비슷한 그런 닮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제네레이티브 에이전트가 뭔지, 제네레이티브 에이전트의 구조,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되게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 왔고 연구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인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미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주제입니다. 저 또한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만약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현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상상을 해보자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약 게임에 접목이 된다면 더욱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은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 실험을 해보거나 현실의 이런 환경들을 투영해서 현실의 일을 예측해보는 시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LLM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LLM 모델이 나온 후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한 언어 모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챗GPT, 제미나이가 나오고부터는 이런 시도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레이티브 에이전트가 그 결과물이자 창의적인 시도를 하였던 그런 시뮬레이션 논문입니다. 제가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논문이고 화제가 되었던 논문인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4월 7일 공개된 논문으로 좀 직역하자면 생성형 에이전트, 사람의 행동을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논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간처럼 행동하는 AI 캐릭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논문의 실험 배경은 마치 게임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맵이 실제 제네레이티브 에이전트가 생활하는 스몰빌이라는 마을입니다. 카, 카페, 공원, 집, 대학교 등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 세상의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유사하게 옮겨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집 안에는 주방, 거실, 침실이 있고 각 방에는 가구가 놓여 있습니다. 트리구드로 이루어진 맵은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될 때 에이전트들의 초기 기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총 25명으로 각기 다른 성격과 직업,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긴 에이전트들이 왼쪽에 있는데 에이전트들의 이니셜 메모리, 즉 초기 메모리는 오른쪽에 방대한 이런 한 문단의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시를 조금 읽어드리자면 존 린이라는 에이전트의 그런 이니셜 메모리인데 존 린은 약국에서 일하고 있고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에이전트들에게 초기 세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레이티브 에이전트는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간 상호작용, 환경 또는 유저와의 상호작용 총 3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또한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아침을 만들거나 하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저와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게임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저, 즉 연구진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기자라든가 특정 역할로 소개하며 에이전트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을 변화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과 같이 이사벨라가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이제 사용자가 그 토스트에 불을 지피면은 이제 이사벨라가 불을 끄는 동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이 제네레이티브 에이전트만의 조금 독특한 방식입니다. 바로 이너 보이스라는 방식입니다. 이너 보이스를 직역하자면 내면의 목소리라는 뜻으로 에이전트들에게 커맨드를 입력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마치 에이전트에게 너 뭐가 하고 싶어 라고 이제 명령어를 넣는 건데 에이전트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종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획표는 한 에이전트의 아침 루틴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밥을 먹은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굉장히 사람과 유사한 행동 패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구진은 에이전트 하나하나의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사회적 행동들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를 들기 위해서 린 가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린 가족의 아버지인 존 린, 어머니 메이 린, 그리고 아들 에디 린으로 이루어진 3인 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인 존이 아들인 에디에게 아침 인사를 나누고 오늘 하루의 일과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에디는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학교에 가서 작곡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에디가 집을 떠난 후에 존의 아내인 메이가 일어나서 아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존은 아까 들었던 에디가 학교에 가서 작곡 수업을 한다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는 마치 정보가 퍼지는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에디가 직접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머니 메이에게 이제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어서 이제 소셜 비헤이비어, 사회적 행동 중에 정보 확산이라는 이런 사회적 행동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행동은 관계 기억입니다. 샘과 라토야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초기 메모리상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서로에 대해 자기소개를 합니다. 다음날 다시 만나보는 샘이 어제 들었던 라토야가 처음에 만났을 때 샘에게 뭐 자신은 사진을 찍고 있고 프로젝트를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샘이 다음날 라토야를 만나서 프로젝트는 잘 돼가냐라고 이제 이전에 들었던 그 기억을 살려서 대답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제 연구진이 넣어두지 않은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사회적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이 에이전트들이 대화하는 모습인데, 제가 직접 구현했을 당시에 캡처한 모습인데 등을 맞대고 대답을 하는 좀 이상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적 행동들은 정말 사람 같다고 느끼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에이전트들의 구현이 가능했으며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 아키텍처가 제네레이터 에이전트의 전부입니다. 크게 보자면 퍼시브라는 이제 주변을 인식하는 인풋이 들어와서 액트라는 출력물이 나간 형태인데, 퍼시브는 말 그대로 보고 듣는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사실 정보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기 정보는 직접 관찰한 사실 정보의 형태인 것인데, 이 정보는 가장 먼저 메모리 스트림에 저장됩니다. 이 메모리 스트림은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관찰한 정보, 생각한 정보, 모든 것이 뒤섞여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스트림은 오른쪽과 같이 시간과 자연어의 정보가 작성된 정보가 한 쌍으로 저장됩니다. 이곳에는 에이전트가 관찰한 정보, 생각한 정보, 세웠던 계획들이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쌓이게 됩니다. 오른쪽 데이터만 해도 한 20초 정도 되는 양인데, 이 데이터는 단 4초 만에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챗 GPT에 넣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공부만 와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1초 1초 단위로 정보를 자연어로 작성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현재 상황에 맞는 필요한 기억들을 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제너레이터 에이전트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트리브라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메모리 스트림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 중 리트리브된 메모리는 리트리브드 메모리스라는 것이 저장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단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둔 대본의 내용은 떠올려야겠지만 어제 저녁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는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에이전트의 장기 기억 속에서 당장 사용하기 위한 단기 기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리트리브 메모리스를 위해 메모리 속의 기억들을 스코어링 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기억을 뽑아내는데, 이때 스코어의 하위 요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리센시, 임포턴스, 릴레번스 총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직역하자면 최신성, 중요성, 관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기억은 잘 떠올리는 반면 예전 기억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최신성에 따라서 스코어가 부여되고 기억의 중요성, 현재 이벤트와의 관련성은 점수가 측정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최신성은 익스포넨셜 디케이 펑션이 사용되는데 조금 논문에 나온 표현을 사용하자면 기억이 불러와질 때마다 값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 기억의 점수가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세 가지 점수의 요소 중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는데 평범했던 기억과 중요했던 기억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어떻게 부여하냐면 에이전트에게 직접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점수를 매기는 스코어링 룰을 정해서 에이전트에게 해당 기억이 몇 점인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점수를 정했다고 합니다. 밑에 프롬프트 예시 문장이 실제 사용되었던 임플터스 스코어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읽어드리려면 1에서 10점 사이 중에 점수 1점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거나 잠에 드는 평범한 기억이고 10점은 연인과 이별을 하거나 대학에 합격을 했던 기억이라고 할 때 해당 기억이 몇 점인지 물어보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릴레번스는 현재 사건과 특정 기억이 얼마나 관련이 있냐라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단어 인베딩을 통해서 코사인 시뮬러티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인베딩된 값을 얼마나 유사한지 굉장히 신속한 방법이죠. 평범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네레이터 에이전트의 구조 중에 리플렉트라는 구조를 통해서 에이전트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렉트, 즉 성찰은 초기에 펄시브한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생각을 담아서 메모리 스트림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진은 리플렉트 트리입니다. 에이전트가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인데 왼쪽 아래의 빨간색 박스가 초기 의견이 담기지 않은 관찰에 의한 사실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저수준의 리플렉션이 생기고 저수준의 리플렉션과 더욱 다양한 옵저베이션, 관찰한 정보가 섞여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리플렉션이 생기게 됩니다. 화면에 계시는 클라우스 무어라는 에이전트에 대한 리플렉션 트리인데 이 에이전트는 초기에 클라우스 무어가 여러 책을 읽는다라는 관찰을 했고 저수준 성찰인 클라우스 무어는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라는 성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더욱 고수준인 클라우스 무어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성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고차원의 성찰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프로세싱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인 에이전트 플랜 요소를 통해서 에이전트는 더욱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플랜이 존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액트만 뽑아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밥만 먹는 에이전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2시 반, 1시 점심시간인데 무슨 행동을 할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에이전트는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의 단위가 너무 크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너무 작은 단위로 세세하게 플랜을 세우면 비용과 처리 트래픽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정하는 게 이제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마치 사람처럼 플랜을 점점 세부화해 나갑니다. 사람도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점점 세세하게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처음 하루 전체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이제 시간 단위의 플랜, 마지막으로 분 단위의 플랜으로 구조화, 구체화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 덕분에 GA, 제네레이터 에이전트가 더욱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사회적 행동을 볼 수 있었고 시뮬레이션의 결론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세상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벤트는 연구진 초기에 설정한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이고 두 번째가 시장선거 이벤트입니다. 좌측에 이사벨라라는 에이전트가 이니셜 메모리 초기에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열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12명의 에이전트에게 인비테이션을 요청했고 그 중에 5명이 초대에 응했고 3명은 바쁘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4명은 까먹었는지 답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구진들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뭔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버그라고 봐야 하는지 오히려 사람다운 행동이라고 봐야 하는지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조금 흥미로웠던 건 이제 실험이 끝난 뒤에 에이전트의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에이전트와 직접 자연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저장이 잘 되었는지, 성찰은 잘 되었는지, 계획은 잘 세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비게일 첸이라는 에이전트에게 자기소개를 시켜보았고 라지브 파텔이 누구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 메모리 스트림을 창조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대답을 못하다가 창조할 수 있게 바꾸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잘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좀 재밌었던 인터뷰 답변 중에 하나는 이 라지브 파텔에게 시장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신은 시장선거와 가깝지 않다라고 답변을 회피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리티브 메모리스를 소실했던 답변도 있었습니다. 톰 모레노라는 에이전트에게 발렌타인데이 파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파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파티가 어떤 파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플래닝은 잘 작동해서 플랜했던 그 기억을 잘 불러와진 건데 실제 에이전트가 파티에서 있었던 그 기억은 불러지지 않은 그 일부가 소실된 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LLM의 문제인지 에이전트 아키텍처의 문제인지 애초에 문제로 삼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볼 때도 그 마지막 결론을 다다뤄서는 어떤 행동이 사람 같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LLM들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응용하고 또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은 앞서 설명드린 그 에이전트 이론을 사용해서 만든 게임 개발 회사입니다. 에이전트마다 역할이 있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교환합니다. 최종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실제로 오브 같은 게임을 이 에이전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챗 GPT를 게임에 적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렐루 게임즈라는 이제 한국의 게임 회사가 있는데 챗 GPT를 접목시켜서 이제 추리 게임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인게임 캡처본인데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신문해서 범인을 찾는 컨셉의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LLM이 뭔가 여러 가지 도메인에 접목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상과학적일 수도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변화들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세미나 조금 미래지향적인 인사이트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